인권 대통령을 뽑는 거고 차별금지법을 말할 수 없는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시점에서 이 싸움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디 가서 제가 대구장씨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구가 아무래도 탈시설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고 상징적인 변화들을 많이 이제 일으킨 곳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한 살 어린 여동생이 발달장애인으로 오랫동안 시설 생활을 했다가 이제 그 탈시설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구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시민사회들의 앞선 어떤 투쟁, 이제 이런 부분들로 사실은 꽤 자주 이제 대구를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래서 여러모로 각별한 곳입니다, 저한테는. 차별금지법 2007년에 처음 국회에 발의되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제일 가장 입법에 가까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1년 전에 법안을 발의를 했고, 또 이제 국민동의 청원도 법안과 같은 어쨌든 수준에서 국회 안에서 다루어지게 되고요. 또 여당에 또 이상민 의원님이 평등법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6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소위 논의를 시작을 해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국회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이제 자기도 비슷한 법안을 내면서 같이 시작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안에서 게다가 법사위 간사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관측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 전제는 지금처럼 대단 강력한 어떤 시민들의 동의, 그리고 언론의 이런 관심이 유지된다고 하는 전제 하에 빠르면 6월, 늦어도 8월이면은 이 소위 논의가 제대로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기본적인 골격 자체는 그렇게까지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만든 차별금지법은 이제 과거 2006년에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시안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제 그 평등법은 작년에 인권위가 다시 갱신해서 약간 약하게 만든 순한맛 차별금지법 같은 이제 평등법 시안을 기초로 한 건데,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얼마나 이 법이 차별 구제에 있어서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의 측면인데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은 지금 인권위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정 권고까지를 그냥 다시 이제 재규정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제가 낸 평등법은 시정 권고에서 더 나아가서 시정 명령이라고 하는 단계를 두었고, 그리고 불이익 조치가 일어날 경우, 그러니까 차별을 당한 사람이 이 차별에 대해서 뭐 진정을 내고 이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을 했다고 지목되는 사람이 어떤 보복 조치, 불이익 조치 같은 것을 했을 때의 형사처벌 규정, 이런 것을 이제 저는 두고 있죠. 근데 그 예를 들면은 그 변희수하사의 부당한 전역 조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건 차별이고 시정해라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그걸 사실상 무시했거든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권고를 계속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시정명령의 단계가 실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좀 이상민 안에는 빠져있고, 작년에 10만 동의 청원했었을 때는 3만 명도 달성하지 못하고 아쉽게 이제 달성이 안 됐는데, 불과 1년 만에 10만 명을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22일 만에 달성할 수 있었던 이런 어떤 분위기의 변화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고무되어 있으시고, 너무 과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감사한 부분은 당신이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너무 기쁘고 이 투쟁이 전선이 좀 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잘 버텨줘서 고맙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세요. 어떤 이제 저로서는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21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달라진다고 시민들께서 느끼고 계신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죠. 한 가지 바란다면 빨리 법안이 제정되는 걸 지금 바라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지자체장으로서 어떤 이런 차별 금지, 이 법에 나와 있는 차별들을 금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지자체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법에 비추어서 차별적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처럼 이 이슬람 사원 건립에서
대해서의 문제는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건립되고 있었던 이 사원을 이제 일부의 주민들이 상당히 차별적인 이유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근데 놀랍게도 이제 구청 당국에서 그 문제 제기를 과도하게 받아들여서 무리한 행정명령, 그러니까 근거가 불충분한 상당히 차별적인 사유로 인한 행정명령을 내려서 공사가 중단된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지금도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이러한 어떤 차별적인 결정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라고 보고요. 차별금지법이 이미 도입되어 있다면 더더욱 다양한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 부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라고 그분들을 몰아세우고 싶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 한 150년 전쯤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신분끼리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거지, 누구나 자유롭게 사랑하면 애 낳고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지만, 지금 우리는 오히려 그런 계급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고 시민들 누구도 납득하지 않는 일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약간 낯선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조금 지나고 보면은 어머 어쩜 우리가 옛날에 그러고 살았지? 이렇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별로 차별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마 일상에 별로 변화가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다만 그분들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상 속에서의 차별을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뭐 고졸자, 중졸자라는 이유만으로 겪고 계시는 거죠. 그냥 이분들이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그 일상의 권리를 똑같이 누리게 될 뿐이다. 다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쉽죠. 그래서 요는 안심하셔도 좋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인권 대통령을 뽑는 거고, 차별금지법을 말할 수 없는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시점에서 이 싸움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